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고르는 문장은요, 이 모든 지문을 좀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는 니네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주제를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주제를 고를 때는 대부분 밑에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좀 찾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얘기 안 한 건 지우면서 가야지 정확해져요. 한번 가볼게. 호기심은 make 만드는데, 자, make라는 이 동사는요 5형식 4역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고 좀 더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라고 해갖고요 목적 보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ikely는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단어야. 한번 적어보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은 만드는데 우리를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much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훨씬이라고 해석했지. 왜? much, still, even, far, or less는요 비교급을 강조해서 해석할 때 훨씬이라고 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뭐와 같은 비교급 뒤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법 문제 나오면요 이 자리에 베리가 들어가면 틀려요. 베리가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이 베리는요 원급 강조야. 원급을 강조하는 거고, much, still, even, far, or less는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드는데, 뭐를 가능성 있게 만드냐 하면 보는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또 여기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BU, A, S, B 하게 되면은 얘는요 A를 B로서 보다라는 표현이야. A를 B로 보다, A를 B처럼 생각하다라는 의미라서 같은 표현으로는요 C, A, S, B think of A, S, B, A를 B로서 보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니네들이 알고 있는 consider A, S, B 하게 돼도요 A를 B로서 간주하다라는 표현이라서 니네들 아마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이 비율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부분이 지금 A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A 부분이 될 테고 이 부분이 이제 B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가능성 있게 만드는데, 터프는 여기에서 형용사라다가 힘든이란 뜻이야. 터프가 그 터프는 맞지만 여기서는 힘든이야.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뭐로써 본다? 흥미로운 도전으로서 보도록 합니다. 자, 호기심의 기능이 지금 나온 거야. 호기심의 기능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호기심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이 흥미있는 도전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야. 좀 더 쉽게 만든다는 얘기죠. to take on, take on이 떠맡다는 표현이고요. 이제 임무 따위를 떠맡다는 표현이야. 우리가 맞는 이러한 도전을, 이러한 임무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야? 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핵심 소재는 뭐야? 호기심 때문에.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답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나 딱 보였는데. 핵심 소재라 그랬잖아. 단어의 차이잖아. 봐봐. 호기심은 as는 뭐뭐로 쓰고요. 감춰진 힘인데 긍정적인 리프레임이야. 리프레임이 뭐야? 프레임을 다시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쉽게 다시 프레임을 씌운 게 바로 뭐였었어? 몇 번이야 다?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아니 왜 애가 흥분을 합니까? 갈게. 스트레스가 많은 그 미팅은요 우리의 보스하고 우리의 사장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 미팅은 become 되는데요, 이게 호기심이 있으면요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기회라는 추상명사가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추상명사가 나오면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배워야 할 기회가 됩니다. 해석할 때 형용사적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거 너버스 하면요 긴장되는 초조한이란 표현이야. 긴장되는 첫 데이트는 become 되는데 흥미로운, 자 흥미있게 되냐 아니라 흥미로운에서 ing가 지금 온 거예요. 문법 문제에서 만약에 excited가 나오면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night out에는요, night out 하면 이 out의 의미는요 바깥에서의 밤이야.
데이트할 때 바깥에서 데이트를 하겠지. 그러니까 흥미로운 바깥에서의 밤이 될 겁니다. 누구랑? 새로운 사람과 함께. 그리고요, 커렌더는요, 밑에 나오죠? 이거 채라는 표현인데, 이제 주방기기 같은 거 있잖아.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채가 become 되는데 해시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다가 형광펜 밑줄 쫙 꼽으면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힘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흥미로운 도전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 채는 지금 함축적인 의미로 힘든 문제가 있었던 거고 흥미로운 도전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이거 예시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어로 따지자면 in general, 보통은 이런 표현이에요. in general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호기심은 모티베이트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밑줄 긋죠? 이런 거는 우리는 빨리 눈으로 익혀야 돼. 모티베이트, encourage, cause, read 이런 동사들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거다? 투부정사 형태가 나올 거다. 왜? 앞으로 나와야 될 행동을 가리킬 테니까요. 또 BU, A, S, B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호기심은요, 동기 부여하는데 우리가 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뭐로써 보도록 만듭니다? 도전으로 보게 합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위협보다는.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rather than은요,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야. 그리고요, to talk about difficulty를요, 좀 더 오픈리하게 할 수 있고요. 오,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이거 좀 본데는데, 이건 뭐냐면, 목적 보호가요, 지금 3개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nd의 세모를 쳐버리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여기에다가 to try를 쓸래? 아니면은 trying을 쓸래?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근데 지금 뭐로 묶여 있어요? 지금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로 계속 묶여 있지? 그럼 당연히 병렬 구조에 의해서 to try를 고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것만 해석해보면 얘네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이제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하는데 우리에게 두 번째 목적보로 바로 가볼게요. 이야기하도록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됐지? 끝났지? 근데 여기서 잘 봐. 오픈리에 선에 밑준 건 뭐냐면 오픈이라고 쓰면 틀려요. 지금은 이 오픈은 열린 마음으로다가 이야기하다,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다 해서 부사 자리야.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 쓰면 틀립니다. 5형식 구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try, 또 시도하도록 해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도록 해줍니다. try가 혼자 나왔으면 시도하다죠. 뭐 하는데, 자, 이때 to에 또 이것도 동그라미 쳐. 여기 또 동그라미 쳐. 이것도 문법 문제야. to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이때 전치사를, 선생님, 전치사 어떻게 구분해요? 봐봐. 접근 방법이야. 접근이야. 그치? 그러면 뭐뭐에 대한 접근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뭐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들어갈 자리야? 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해석을 뭐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이렇게겠지. 그러니까는 명사 자리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니네들이 이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 투인지 구분하려면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봐. 하나 해볼게. 잘 봐봐. 이거는 좀 봤을 수 있는데 commit to예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동사가 들어갈까요? 명사가 들어갈까요? 네가 동사로 해봐봐. 여기에다가 플레이 게임이라고 쳐봐. 플레이 게임이야. 뭘 아야 마 해석을 해보라니까. 전념하다. 놀이에, 게임에, 노는, 것에, 결국은 것이 붙어야지만 놀이라는 의미가 생기지. 그 것은 명사라고. 뭐뭐에 대한 어디에 전념하다잖아. 동사가 들어갈 자리라고요. 반대로 지금 니네들 이거 봐봐. be willing to 이렇게 했었어. 니네들이 좀 모를 수 있지만 willing to 하게 되면은 이거 무슨 뜻이지? 기꺼이 뭐뭐 하다야. 뭐라고요?
기꺼이 뭐뭐 하다야. 그러면 하다라는 동사랑 연결되려면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명사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들어가야지. 뭐뭐 하는 거니까 동사잖아. 그러니까는 투부정사를 쓸래, 이거를 막 이렇게 그 명사를 쓸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해석을 해봐서 이게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좀 감각을 익히는 게 니네 실력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물론 단어는 외우겠지만 그 단어 외워놓고 또 따로다가 여기는 투부정사 자리, 여기는 명사 자리,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가볼게.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제너럴부터요.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우리가 스트레스한 상황을 도전으로서 보도록 동기부여해줍니다. 위협보다는. 그리고 동기부여해주는데 이야기하도록 해줘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오픈리하게, 개방적으로. 그리고 또 트라이예요. 시도하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요. 뭐뭐에 대한 접근 방법,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요. 시도하도록 해줍니다. 해석이 깔끔해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팩트, 사실 호기심은 is associated with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요번 달에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니네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지가 없고 항상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 형태로 왔는데 지금 동사 자리라서 이지가 같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이야. 호기심은 관련되어 있는데 더 적은 방어의 반응, 리액션, 방어 반응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이 되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덜 방어적이고요. 그 결과,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삽입이 된 거예요. 없어도 돼.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더 적은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더 적은 어그레세션이 이제 공격이란 표현, 공격성이라고 할까요?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반응할 때. 어디에 반응할 때? 일리테이션 하면 짜증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에다가 니네들한테 일리테이트를 쓸래? 아니면 일리테이션을 쓸래? 라고 물어봤어. 맞지? 그럼 여기 뭐 쓸래? 지금 방금 우리가 생각해서 반응인데 뭐뭐에 대한 반응이지, 뭐뭐에 대한이지. 그러니까 명사 자리야, 동사 자리야? 명사 자리니까 명사 써야지,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이라고? 2번이죠. 숨겨진 힘이야. 긍정적으로 리프레임 해주는 거라고.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1번부터 봐. 요번에 변형 문제가 100문제를 풀더라도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답을 딱 정해서 풀라고 그러면 틀리고, 아닌 애들을 지울 수 있어야지. 확률을 줄여보자고. 지금 찍어야 20%의 확률이겠지만,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건 100%입니다. 잘 보세요. 중요성. 방어적인 반응의 중요성? 지금 봐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방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리프레임 하니까 결국은 덜 방어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는 결과론 쪽에서 얘기했지, 덜 방어적인 중요성을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지워. 3번 갈게. 어려움들.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어려움들의 밑줄을 한번 거볼까? S가 붙었네. 어려움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어려움들이 나열이 돼 있어야 돼. 맞잖아. 어려움이 한 가지 나오면은 어려움이겠지.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어려움들이니까 글의 서술 전략 자체가요, 나열로 갈 건데, 코프 위드가요, 다루다라는 표현이야. 코프 위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루다야. 그래서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의 어려움. 그러면은 왜 니네들이 일할 때 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왜 다루는데 어렵니?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워, 이런 게 나왔으면은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지. 근데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아니니까 지우자고. 4번. 포텐셜이요, 잠재적인이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요,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미래에, 앞으로의 위협, 미래의 위협. 커즈드가 돼 있으니까 가로 열자. 약이 된, 호기심에 의해서 야기된 미래의 위협. 호기심 때문에 니네들이 위협에 빠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인데 지금 우리 호기심을 나쁘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인들인데 어떤 요인들이야? 줄이는 요인들.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인들이면은, 인간이 원래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래저래 해갖고 호기심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라고 얘기했으면 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으니까요. 우린 답이 몇 번인 걸 확신할 수 있어요?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은요,
긍정적인, 적으세요. 긍정적인 재구성, reframe. 긍정적인 재구성. 누구를? 호기심은 긍정적인 재구성을 해. 뭐를 재구성해? 어려움들을요. 터프한 상황을요. 어려운 상황을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집어내면 지금 이 부분 있죠. ASB는요,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라는 표현이라서요, 사실은 이 부분에 집중한 ASB의 형태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되면 A가 문장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수동태로 바뀌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요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이 조금 나오는데 오형식 동사 한 번 더 볼게요. motivate라는 이 단어는요, A to B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A는 목적어고 투부정사는 이제 동사가 나와서 이제 목적 보호의 구조인데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나온 게 바로 맨 위에 문장에서 A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 보호를 lik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좀 더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야. 이게 다 오형식의 구조라서 오형식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 이 목적어가 사람이고 뒤에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오형식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오형식 동사가 나면 항상 체크를 해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단어 외우니까는 좀 따라오기가 조금 편하죠? 그죠? 자,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24번 글의 제목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24번은 웬만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다가 형광펜 밑줄근 부분이 어법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아요. 문제 내기가 되게 쉬워. 이건 글의 제목이었는데 어법 문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뭐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어법. 그래서 근데 어법이 나올 건데 딱 문장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서 되게 편해. 딱 그리고 좋은 문제들만 나왔어요. 한번 가볼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when이 나오면요, 이렇게 about 접속사를요 3번째로 해석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그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이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미리 별표를 쳐놨죠. 서술형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서술형 문제인데, 일단 제목부터, 서술형 제목이 뭐냐면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예요.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란 얘기는 뭐냐면, 부정부사, 예를 들면요, not이라든지 지금처럼 거의 뭐뭐 않다, rarely, 또는 뭐 hardly, never, 뭐 준부정부사죠. only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consider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do가 앞으로 나온 형태야. 만약에 is였으면 그냥 is가 앞으로 나올 테고요, can이 있으면 can이 앞으로 나왔을 거야. 알겠지? 이해됐죠? 자, 가볼게. 그래서 결국은 거의 뭐뭐 않다 동사니까는 우리가 해석할 때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구조를 알면 편한 거야. 얘는 원래는 레어리는 어디에 있었던 놈이냐면요, 레어리 이 친구는요, 원래는 얘는 없었던 애야. 원래는 이 컨시더 자리 앞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they rarely consider 이렇게 가면 됐던 건데, rarely를요 공격적으로 앞에다 낸 거야. 그러면서 consider도 같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consider는 일반 동사니까 나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는 우리 do를 써준 거예요. 조동사 do를 써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갈게. 그래서 거의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 그 필수적인 형용사입니다. 필수적인, 아니면은 뭐 중요한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중요한 역할을. 버티컬이 무슨 뜻이지? 수직에. 뭐라고? 수직에. 얘랑 반대말이 누구냐면요, horizontal 하게 되면은 수평선이라는 표현이야. horizontal. 선생님이 조금 작게 썼어요? 조금 크게 써볼까? horizontal.
horizontal AL이 붙었죠? 얘가 무슨 뜻이라고? 수평이. 자, horizontal horizontal. 이거 T 여기다 T 하나 더 적어주자. 왜 안 적어줘? 뭐 이래? 아, 잘못 눌렀구나. horizontal. 얘가 이제 수평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봐봐. transportation은 뭐지? 교통. 야, 수직적인 교통을 뭘 얘기하는 거지? 도시에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엘리베이터. 지금요, 여기에서요, vertical transportation은 밑에서 이제부터 뭘 얘기할 거라고? 엘리베이터를 얘기할 거야. 도시가 발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엘리베이터라고. 알겠어요?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트랜스포테이션, 그 교통이라는 얘기는 엘리베이터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가자고. 물론 니네들이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임팩트 사실, 매일 more than 한 번에 붙어 있으면요 뭐뭐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less than이면요 뭐뭐 이하로 해석하면 되죠. 70억 개의 엘리베이터의 여행이 taken이니까요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 taken을 밑줄 건 수동태인 거야. 여행을 가는 거야, 아니면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n tall building에서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큰 빌딩에서 70억 번의 엘리베이터의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맞아. 대충 이 정도 하면 많겠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대충 뻥 때린 거 아니야? 빌딩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효율적인 그 vertical transportation은, 효율적인 수직의 교통은 한마디로 뭐라고? 엘리베이터는 can expand, 팽창시켰습니다 이거야. expand 하면 팽창시키다. 알겠지? 이 단어는 한번 볼까요? expand 하게 되면요, 우리 400년 전에 집현전에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 때 니네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만든 거야. extend. 얘는 뭐라고? extend. 얘도 확장하다잖아. 그치? 얘는 길이를. 뭐라고? 길이를. 얘는 부피를. 그래서 얘는 팽창하다가 되는 거고, 얘는 연장하다가 되는 거야. extend는. 따라와. tend, 연장. 비슷하지? expand, 팽창. 비슷하지? 400년 전에 경민이가 이거를 외울 거를 감안하고서 세종대왕이 한글,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거야.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든 거거든, 세종대왕님이. 알겠어요? expand 하면 뭐라고? 팽창. extend는 뭐라고? 연장. 그리고요, 요것도 있어요. expand. 이가 붙으면요, 얘는 비용이 되는 거야.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따로 이제 외워줄 수 있도록 해 가자. 효율적인 vertical transportation은요, 팽창시켰는데 우리의 능력을 팽창시켰어요. 능력, 기회, 이런 추상명사 뒤에는 투부정사 내면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능력, 투부정사의 무슨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선생님이 100번도 더 얘기했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팽창시킵니다. 더 크고 더 큰, 점점점 더 큰 하면 되는 거야. 비교급 나오면요, 똑같은 게 나오면요, 뭐라고? 점점 더 큰 스카이스크래퍼를요. 자, 스카이스크래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 단어를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썼어요. 마천루. 마천루가 뭐예요? 고층 빌딩. 마천루가요, 이렇게 그 높은 건물들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요즘에 니네들은 그거를 고층 건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라인을 스카이 라인이 아니라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고, 그걸 한문으로 하면 마천루가 된 거고, 그걸 한국말로 하면요 그 고층 빌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 음영 처리돼 갖고서는 건물들 막 이렇게 막 표시돼 갖고서 막 이런 거 있지, 건물 표시돼 있는 거, 이런 걸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갈게.
이러한 스카이스크래퍼, 그러니까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팽창시켰습니다. 앤토니 우드라는 사람은요, 동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바로 동사가 뒤로 붙죠. 근데 주어와 동사 사이가 너무 기니까는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까먹고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바로 동사에 s가 붙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프로페서 교수예요. 건축 교수예요. 일리노이 그 기술대학교, IT 테크놀로지 기술대학교에 뭐야 이거 건축 교수인 앤토니 우드라는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데디아를요. 이렇게 가자. 끊어주자. 선생님이 대세 밑줄 건요 이거지. that을 쓸래, 뭐를 쓸래, what을 쓸래인데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hat이게 된 거지. 완벽한 문장이니까요. 알겠죠? 가볼게. 진보는, 발전은 어디에서의 발전? 엘리베이터의 발전은 지난 패스트 20년 동안의 발전들은, 그래서요 이만큼이 삽입이 되게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어드밴스에 s가 붙어 있으니까는 여기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s 쓸래, a 쓸래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주어가 누구니까? 어드밴스가 주어니까 a 쓴 거예요. 이걸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아마도 엄청난 가장 큰 발전일 겁니다. 우리가 큰 건물에서 이제까지 보고 있었던 발전들 중에서 가장 큰 발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요, in 제다 타워, in 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타워의 엘리베이터들은 under construction. 여기 나왔네. under 하면요, 뭐뭐 아래에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 정도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under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건설 중에 있는 이 제다타워의 엘리베이터는요, will reach 도달할 건데요, 그 높이가요, 도달할 높이가요, 기록이 얼마에 도달할 거예요? 660m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660m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한 우미림까지 건물이 야 1번 제목이지.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제목을 한번 골라보자. 엘리베이터는 가져다 준다. 빌딩을 더 가까이, 하늘에 더. 야, 하늘에 더 가까이라는 얘기 했어요? 아니지. 이것도 괜찮은데. 1번 더 높이 우리가 오를수록 우리의 이거 시야가 더 좋아집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우리는 뭘 찾아야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도시를 발달하게 했다, 건축물을 더 올리게 했다. 이거 1번이겠는데? 3번 어떻게 건설했나요? 건설하는 방법. 엘리베이터를 싸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때 싸고 빠르게.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치워? 기능. 고대의 기능? 현대 도시의 기능에 대해, 도시의 기능에 대한 얘기냐? 아니지. 만약에 이 4번이 답이 되려면요, 고대 도시와 현대 도시의 기능을 비교해 줘야지. 고대는 이런 기능을 했지만 현대는 이런 기능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5번 에볼루션 하면요, 진화예요. 건축의 진화. 해결책. 오버파퓰레이션. 오버의 동그라미 쳐. 파퓰레이션은 인구고, 인구가 오버됐으니까는 과잉 인구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니? 그게 고층 건물이야? 아니야. 다 몇 번입니까? 1번이지. 엘리베이터는 가져다 줬는데 그 건물에게 더 가까이 줬어. 어디에 가까이 가도록 했어요? 하늘에 더 가까이 했다.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층 빌딩을 만든 거야.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고층 건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한글로 적어볼까요? 건물들을 더 높게 만드는 수직적 운송수단. 땡땡. 그놈이 누구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26번 한번 가볼게요. 26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도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뭔지 알지?
그 선행장 같은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 조그맣게 해갖고서는 막 돌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겁니다. 요 놈이에요.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이렇게. 이게요. 이게 잎사귀 그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섬인데 저기가 이제 잎부분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가 그 식물로 되어 있대요. 우리 읽어보면 알아요. 한번 보죠. 한번 볼게. 이거는데 이거 뭐 별거 없어요. 여기가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단어만 보시면 돼요. 리토스는요, 플랜트 식물들입니다. 그 식물들은 바로 다르죠. 이렇게 명사 뒤에서의 대순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오픈 종종 불리어집니다 해서요. 지금 BPP 수동태가 있는 거죠. 불리어지는데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어지는 식물입니다. 됐죠? on account of는요, 니네들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because of랑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due to 쓰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자, thanks to랑 due to도 뭐뭐 때문이고요. 이렇게 thanks to 해도요, 뭐뭐 덕분에라는 표현이니까 결국은 의미가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야. 그들의 유니크한 run like 독특한, 이게 유니크는요 독특한, 자 유니의 네모치세이고 혼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락 바위를 닮은 appearance 외모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들은요, 자 선생님 봐봐, 이거야. 이게 이제 20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네이티브입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이면 원주민입니다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주민이 아니잖아. 원산지입니다 하면 돼. 어디에 원산지냐면 소스구나, 미안하다. 소스 아프리카에, 그러니까는 남아프리카의 사막이 원산지인데 하지만 보통 팔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도 문법 문제 나왔죠. 파는 거야, 팔리는 거야. 팔리니까 솔도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1번이야. 원산지고요. 그리고 팔립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be native, be sold 이렇게 되는 거야. in 가든 센터에 팔리고요. 너저리에 팔린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 가든 센터는요 식물원이고요. 너저리는요 종묘원이래요. 종묘원에서 팔립니다. 식물원에서도 팔리고요. 종묘원은 뭐냐면은 이렇게 씨앗 파는 데 있잖아. 그게 종묘라 그래. 그런 데서도 팔립니다. 리토스는요 그러고 자라요. 잘 문법 문제 나오죠. 굿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굿을 쓰면요 되다가 돼버려요. 그러가 무슨 뜻이라고요? 되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굿을 쓰면 안 돼요. 컴팩티드가요 빡빡한 밀집한이란 표현이야. 꽉 컴팩트하고, 그리고 샌디 오일에서 잘 자랍니다. 리른은요 여기 밑줄 거놨죠, 그죠? 물이 있는 거의 없는 부정으로 가야 돼. 어리틀 쓰면 약간 있는 거야. 리트니까 거의 없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어도요, 이 모래톱에서도요, 딱딱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극도로 더운 지방에서,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리토스는요 작은 식물인데, 자 여기도 봐봐. 레어리가 부정이라 그랬지. 여기서 잘 보세요. 콤마 다음에 ing는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그리고 뭐합니다지. 그렇지. 그리고 뭐합니다 동사처럼 보라 그랬는데 거의 get more than inch 1인치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1인치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고, above the soil 토양 표면 위로다가, 얘가 표면이란 표현이야. surface가요. 토양 표면 위로 1인치 이상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with only 2 leaves 보통은 몇 잎을 가진다? 2잎을 가진다. 잘 봐봐. 야 지금 그림도 이거고 니네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통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야. 세 잎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항상 2잎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때는 틀린 거야.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두꺼운 잎사귀들은 resemble, 닮다란 표현인데요. 이 resemble은요 누구누구랑 닮다란 의미가 있어서 이 자체에 with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ith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자동사랑 그러니까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렇게 배우거든요. 닮았는데 크래프트를 닮았습니다. in animal food, 동물의 그 발에 있는 크래프트를 닮았대. 그 갈라진 틈을, 동물들이 이렇게 갈라진 틈을 닮았대. 그러니까 강아지 발바닥 같은 거 귀엽잖아, 그지? 그치? 그 갈라진 틈을 닮았대요. 또는 just fair of grayish, 회색의
갈색의 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색, 회색의 돌 두 개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돌 두 개. gathered together. 함께 돌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식물은요, has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줄기가 없대요. 그리고요, much of land. 그 식물의 많은 부분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요, has 가지고 있는데요. 외모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효과냐면요, 습기를 컨저브,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생긴 거는요, 습기를 모아두기 위해서 그런 거래. 됐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답 찾아보자. 살아있는 돌이다. 맞죠? 남아프리카 사막 지역이다. 원산지는요, 네이티브라고 그랬고요. 표면 위로 대개 1인치 이상 자란다. 1인치 이하는 자라지 않는다. 왜?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레어리가 있었잖아. 얘 부정이잖아. 그럼 다 몇 번이야? 3번이지. 이거 아낀 사람 되게 많을걸요? 줄기가 없어요. No true stem이었고요. 이거 스템이 줄기니까요. 겉모양은 수분 보존 효과를 갖고 있다. 맞죠? 그래서요, 26번은요, 문법 문제나 정도로 보면 되고, 만약에 또 다른 데서 변형이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only에 집중하세요. 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까지.